블랙팬서를 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IMAX로. IMAX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잠시 뒤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왜 블랙팬서를 IMAX로 봐야 되는지 블랙팬서의 감독과 배우들의 짧은 예고를 보고 오겠습니다. 가시죠. Wakanda. Explorers have searched for it for centuries. The Golden City. It's a technological marvel. I love watching films in IMAX. It's my favorite way to watch movies. We made some very specific choices and we got almost an hour of footage that's in that expanded view. It's gonna be amazing in IMAX because it's so overwhelming sometimes in the universe as it is, and when you amplify that with a larger screen and more speakers. You're gonna be treated to like this cornucopia of sensational imagery and sounds. That's what it's about. That's where you want to see it. You know what I mean? That's where you want to go and see it. I want to see it there. What happens now determines what happens to the rest of the world. 와우. 블랙팬서의 다니엘 칼루야, 그 겟아웃에 나왔던 주인공분도 나오시더라고요. 최근 영화들 중에서 IMAX로 제작된 영화들에는 블랙팬서, 위대한 쇼맨, 메이즈 러너, 주만지, 스타워즈, 덩케르크, 코코, 저스티스 리그, 토르 라그나로크, 블레이드 러너 등 정말 유행가도 같이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IMAX로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덩케르크는 IMAX로 보지 않았다고 하면 글쎄요, 그게 본 거라고 할 수 있을지 정말 그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덩케르크는 IMAX로 처음 촬영한 영화인가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것도 내가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오늘은 IMAX를 비롯한 영화들의 aspect ratio, 화면 비율에 대해서 다뤄보고 블랙팬서를 왜 용산 IMAX에서 봐야 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하우 영상 오프닝이었어요. 왼쪽 상단에 I를 누르시면 더 많은 노하우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IMAX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IMAX는 일단 회사 이름이에요. Image Maximum. 이미지 맥시멈에서 IMAX가 나온 겁니다. 영화 사운드 하면은 돌비 애트모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나오는 이 돌비가 사실 연구소 이름이에요. 이 연구소에서 이 사운드 기술을 개발해서 돌비 애트모스라는 이름을 만든 건데, IMAX도 사실 그 기술력을 개발한 회사의 이름입니다. 자, 그럼 IMAX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혀 지루하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화면 비율, 종횡비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aspect ratio, 종횡비라고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x 대 y, 예를 들어 4 대 3, 16 대 9, 다른 말로는 이를 1.33 혹은 1.77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1.33 대 1 혹은 1.77 대 1을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영화가 가지고 있는 화면비, 어디에서 처음 시작했을까요? 최초로 영화를 상영한 것은 류미에르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분 에디슨 아시나요?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과 윌리엄 케너디 딕슨의 키네토스코프라는 영사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 영사기에서 사용한 것이 바로 35mm 필름이었는데 그 비율이 4 대 3이었어요. 1.33. 괄호로 24mm였고 세로로 18mm였어요. 그래서 1909년 미국 영화업계에서 정한 기준이 35mm 필름 4 대 3 비율 에디슨 퍼포레이션. 미국에서의 모든 영화가 이 형태로 제작되고 이 형태로 상영되기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1929년도에 이 필름에 이제 소리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입히는 과정에서 필름의 형태가 조금 바뀌게 돼요. 오디오를 위한 공간을 필름에 마련하자 해서 나온 것이 1937년 아카데미 레이쇼, 가로로 22mm, 세로로 16mm의 필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카데미 레이쇼로 시간이 또 지나다가 1950년대에 우리의 친구 TV가 등장하게 됩니다. TV로 인해서 영화계에는 큰 폭풍이 일게 돼요. 사람들이 TV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영화관에 굳이 찾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극장으로 불러들일까 하는 고민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시네라마입니다. You are about to see the first public exhibition of an entirely new form of entertainment. We call it Cinerama.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inerama. 시네라마 화각 147도 2.59 대 1의 비율. 하지만 이때는 이걸 구현하기 위해 세대의 카메라와 세대의 영사기가 필요했습니다. 제작하는 데의 비용, 상영하는 데의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근데 비싸다고 해서 와이드 스크린의 제작을 중단하기에는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비용을 줄이고 와이드 스크린으로 영상을 하자 해서 우리는 다시 아카데미 레이시오로 가게 됩니다. 1.37로 제작된 영상을 위아래를 잘라서 1.66의 비율로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제작해서 상영한 첫 번째 영화가 쉐인이라는 영화입니다. 기존의 시네라마의 웅장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더 크게 제작하게 되는데요. 촬영된 필름은 작은데 화면은 크게 영상하다 보니까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게 누구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바로 20세기 폭스예요. (20세기) 폭스에서 한 것은 필름은 그대로 두고 특수한 렌즈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이때 사용한 렌즈가 가로로 화면을 압축시켜 필름에 각인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35mm 필름에 2.35대 1의 비율로 제작한 것이죠. 이를 시네스코프라고 하는데 오늘 영화관에서 보는 2.35대 1의 비율의 기원이 바로 여기였어요. 20세기 폭스 대단합니다. 이건 박수 쳐줘야 돼요. The Robe라는 작품으로 처음 상영해서 흥행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딱히 노이즈를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20세기 폭스처럼 노이즈를 잡기 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많은 곳에서 노이즈를 잡기 위해 달려드는데요. 이때 비스타비전이라는 곳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20세기 폭스에선 렌즈에 변화를 줬다면 비스타비전은 필름에 변화를 줬어요. 35mm 필름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가로로 뉘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때의 비율이 1.85대 1. 필름의 면적도 늘어났기 때문에 노이즈를 잡는데도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IMAX 얘기는 언제 하는데, 자, 이제 IMAX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토드 AO. 기존 35mm 필름을 70mm 필름으로 사용합니다. 노이즈도 잡고 영상 처음에 설명드렸던 시네라마, 3개의 카메라와 3개의 프로젝터로 상영했던 시네라마를 1개의 카메라와 1개의 프로젝터로 가능하게 만듭니다. 화면 비율은 2.20. 그렇지만 70mm의 필름은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35mm 필름의 기술력도 발전돼서 어느 정도 따라잡기 시작한 거예요. 토드 AO의 친구이자 친척인 IMAX가 70mm 필름을 사용하면서 등장하는데요. 비쌌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고, 그것이 바로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들이었어요. 자,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왔으니까 잠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35mm 필름, 오리지널 필름 1.33, 그 다음에 아카데미 레이시오 1.37, 시네라마 2.59, 시네마스코프 2.35, 대체적인 오늘날의 영화고요. 비스타비전 1.85, 토드 AO 2.20. 여기서 영화 제작자들의 고민이 시네마스코프 2.35대 1이냐, 비스타비전의 1.85대 1이냐, 이것이 고민이었는데, 이때 나온 게 IMAX가 주먹을 팍 때리면서 이 회사가 70mm의 필름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서 엄청 큰 스크린으로 상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영화관의 스크린보다 더 높은 해상력으로, 더 높은 디테일로 영화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나온 기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화계의 상식을 뒤엎어버립니다. 와이드 스크린에 대한 영화계의 집착을 깨부셔버리면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나온 비율이 1.43대 1, 위로 긴 화면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IMAX가 뭔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다면 왜 블랙팬서를 IMAX로 봐야 하는가? 제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하지만
원론적인 이유입니다. IMAX 카메라로 촬영되고 제작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영화 전체를 IMAX로 제작하진 않았어요. 상업 영화에 최초로 IMAX가 끼어들게 된 게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다크나이트의 경우에도 놀란 감독이 모든 장면을 IMAX로 찍길 원했으나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영화의 주요 장면에서만 사용했습니다. 블랙팬서에서 왜 전체를 IMAX로 제작하지 않았는지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 전체가 IMAX로 제작되지 않았다는 거는 영화가 1.43:1 IMAX 비율과 2.35 대 1의 시네마스코프 비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의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어떤 장면에서는 위로 길게, 어떤 장면은 와이드하게 이렇게 영화가 재생이 돼요. 참고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영화 전체가 IMAX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돼요. IMAX로 블랙팬서가 제작됐기 때문에 일반 상영관에서 보면은 이 IMAX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의 위아래가 잘려서 상영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일부만 IMAX를 사용했다는 거는 감독의 의도적인 연출이 일부에 정말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추후에 제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말 돈을 내서 IMAX 버전의 덩케르크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돈을 내고서라도 IMAX는 뭐 P2P 파일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화면의 스크린도 IMAX 비율의 스크린이 아니기 때문에 버전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의미하겠죠. IMAX로 제작된 영화들은 상영관에서의 기회를 놓치죠? 그럼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블랙팬서가 다른 IMAX로 제작된 영화들에 비해 가장 개인적으로 IMAX다운 영화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덩케르크는 덩케르크는 잽이 안 돼. 제가 블랙팬서를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영화를 보는 내내 비율이 바뀌는 걸 제가 체감하지 못했어요. 화면 비율이 2.35 대 1이랑 1.43 대 1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화면 비율이에요. 다른 IMAX 영화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화면 비율이 딱 바뀌면은 몰입도가 딱 끊겨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뭔가 외부에서 제작했구나 라는 느낌이 팍 오기 때문에. 근데 블랙팬서의 경우에는 그 교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편집점을 정말 잘 잡아서 그걸 못 느끼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몰입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IMAX로 촬영된 장면들은 정말 IMAX로 촬영하고 제작할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설득이 될 정도로 IMAX를 활용한 좋은 영화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블랙팬서라는 영화의 특징 때문입니다. 블랙팬서는 패션이며 건축물 디자인, 의상, 춤, 액션까지 정말 눈으로 담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영화예요. 타이포그래피도 너무 이쁘고요. 의상도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그것이 조화롭게 힙한 음악이랑 어울려지는 것이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 중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촬영지로 선정된 부산도 나는 우리나라 다리가 그렇게 예쁜 줄 몰랐어 진짜.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 블랙팬서를 꼭 IMAX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슨 이유가 저래 하면서 약간 이유가 빈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IMAX에 가서 봐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이번에 블랙팬서는 용암에게서 3D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3D 울렁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연스러웠는데 혹시라도 울렁증이 심하시다 그러면은 그건 한번 고려해봐야겠네요. 오늘 영상이 너무 길었네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와칸다 포레버!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영화 전체를 IMAX로 찍으면은 도대체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 되는 거야?